분명히 저는 금리를 낮추는 부분에서 유동성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선반영에서 앞서가는 부분도 우리 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금리 인하 한 시점부터는 오히려 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리스크 쪽 그쪽의 위험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기간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윤여삼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그때부터 오히려 유동성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랠리를 할 거냐.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미국도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가시화되면서 미국 증시 전일에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 중이고요. 코스피도 지금 2,800대, 지금 증권사들 콜들이 저희 당사만 해도 올해 3,150, 3,200까지도 지금 상단을 열어두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금리를 낮추는 부분에서 유동성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선반영에서 앞서가는 부분도 우리 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금리 인하 한 시점부터는 오히려 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리스크 쪽 그쪽의 위험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기간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될 때 백그라운드 중에 전 중요하게 보는 게 최근에 미국의 카드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1일의 연체율이 9%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2008년 금융위기 때 14%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카드사들이 1분기에 자기네들 상각률, 디폴트율을 발표했는데 5% 후반대를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나 금융위기 때 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이 고금리에 따르는 스트레스 부분. 그래서 미국의 카드론이 절대 잔액이 1조 2천억 달러인데 이게 뭐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다면 이 스트레스는 계속 지속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2월 달에 미국의 지역은행 중에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했지만 올해만 미국의 부동산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 나간 대출 잔액이 3조 달러 중에 1조 달러나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만기인데 이게 이전에 2년, 3년 전에 조달했던 금리가 한 5%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아무리 싸게 구해도 10% 이하로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고금리에 대한 피해죠.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나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올해 그 만기도래 연동이 돼서 지금 일부 손실들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대한 고금리 스트레스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녹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좋아서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밝혀지는 부분이지만 연준이 열심히 물가 잡겠다고 긴축하는 그 반대급부로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부터 해서 무리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양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 부채도 많이 늘었고 최근에 미국 정부가 1년에 내야 될 이자 부담액이 1조 달러. 미국의 전체적인 단일 세출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나 더 해주지 않으면 지금 5% 넘는 그 높은 금리 수준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들이 고금리로 갈아타기가 진행될 텐데 연말까지 얼마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되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면 1조 6천억 달러의 이자 부담액을 내야 됩니다. 이러면 미국 정부 자체 자기네들의 벌써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의 관점에서의 포인트는 아까 기간 조정을 얘기했던 게 지금 연준이 아무리 긴축했어도 미국 주식시장이 제일 좋았던 건 정부가 돈을 써주는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저신용 대출자들이 아직까지는 고정금리여서 큰 신용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올해 뒷단에 가면은 부동산과 그다음에 카드론 같은 이런 신용 여건들에 대한 취약성들이 불거지게 될 것이고 정부의 이자 부담 트럼프가 되면 여전히 돈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라고 용 빼는 재주는 없을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조금씩 쓰던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될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정정책의 힘이 빠지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이 그걸 메꿔주는 과정인데 이거는 지금처럼 굉장히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흥하는 과정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직접적으로 재정에 돈을 쓴 건 그냥 돈을 뿌려야 된 거거든요. 통화정책보다 더 직접적이죠.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다, 감세다 이런 걸로 돈을 줬으니까. 그 힘이 빠지면서 통화정책이 완화를 해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시작한 시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100bp 떨어질 때 제가 얘기 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카드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동금리를 차입한 저신용 기업들의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과정들이 확인이 돼야 내년도에 이제 이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또다시 주식시장이 랠리할 수 있다.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경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솔직히 미국 증시 중심으로 너무 파티가 강했잖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작이 이제 우리 뉴스에 서서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뉴스입니다. 그 시점부터의 여러분들의 투자의 스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시작될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되려. 그거를 포인트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 현물 채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나 뭐 요즘에 개인용 국고채까지 분리과세 이슈로 인기가 많은데요. 올해 25조를 샀습니다. 22년 하반기 이후에 40조 원을 넘게 개인들이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있는 거죠. 이 고금리 환경이 팬데믹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 쪽 지금 미국 금리는 우리보다 지금 현재 100bp 가까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2%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4.2% 정도 수준. 근데 제가 재미있는 공식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미국 10년 금리가 작년 말 4월에 피벗 발언으로 미국 10년 금리가 3.8까지 떨어져서 출발을 했다가, 그때 우리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언제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뭐 3월부터 인하해서 인하폭은 뭐 150bp도 가능하겠다. 근데 미국 10년 금리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통화 정책이 대략 한 1년 정도 내에 움직이는 범위가 가시권 내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리라고 해서 그 기대치 정도를 10년이 반영해 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초에 미국 10년 3.8%는 150bp를 금리를 낮춘다. 그럼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얼마죠? 5.5잖아요. 거기 150bp 1.5%포인트를 빼면 4%로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점으로 찍히나요? 레인지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4에 3.75 레인지입니다. 그 중간값이 얼마죠? 3.8대입니다. 그게 미국 10년 금리에 대한 함의입니다. 그러면 또 3월 달에 연준이 점도표를 제시할 때 그때 올해 3번 인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가 흐트러졌지만, 그렇지만 올해 3번밖에 안 되지만 제가 기간이 얼마라고 했죠? 1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 지금도 시장의 기대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거다. 3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bp 정도 인하 기대였죠. 그러면은 5.5 상단이 4.5, 4.25 레인지의 중간값 얼마죠? 4.3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한 게, 이번 6월 FOMC에서는 분명히 연내 금리 인하 기대치가 후퇴했잖아요. 연준은 한 번, 시장은 2번밖에 아니라는데 미국 10년 금리는 여전히 4.3%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년까지, 지금부터 1년은 언제죠? 내년 상반기, 내년 1, 2분기를 지나야 됩니다. 올해 2번밖에 못한다라고 치더라도 내년 분기마다 한 번씩이면 또 여전히 100bp 인하 기대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5.5에서 4.5, 4.25 레인지의 중간값 4.3이 지금 중심 라인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9월에 실제 금리 인하 시작하고 지금도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2번의 인하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 그대로 물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에 인하할 때쯤이면 한 20bp,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20bp 정도의 시간 가치가 금리를 떨어뜨려주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알증 가가지고 올해 2번 진짜 인하를 했고 시장 기대대로 내년에 100bp 인하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올 초에 봤던 150bp 정도 기준금리 빼주면 미국 10년 금리 타겟 얼마? 3.8까지는 디폴트로 빠질 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약속이 어기지 않고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최근에 미국채 30년짜리 ETF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운용사들이 일부 레버리지까지 써서 만들어준 상품들. 분기에 20bp씩 떨어지면 미국 30년짜리 두레이션이 거의 15년, 그러니까 15 그 금리 하락폭의 두레이션만큼 곱하면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얼마죠? 분기에 20bp씩 떨어지면 30년짜리 사면 3%씩 자본 차익이 나옵니다. 이자 빼고요. 그냥 자본 차익이 3%인데 올해 말까지 3.8, 그럼 40bp입니다. 얼마죠? 그것만 해도 6%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주식보다 매력적인 건 안정적인 이자 수익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자본 차익으로 실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깔고 가는 부분인데, 지금 정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믿음만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요즘에 스마트 머니들이 우리나라 채권도 지금 벌써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기준금리보다 무려 30bp, 40bp나 낮아지는 국채도 아직 사고 계시는데, 미국의 4.2%짜리 국채를 또 30년짜리는 아직 4.4%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자 수익은 그만큼 또 연 들고 가면 4.4%는 줍니다. 거기에 금리 떨어질 때마다 수익을 계산하고 들어가는 자금들이 최근에 또 엔화 약세 감안해서 엔화로 된 미국채 사시는 또 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대한 투자 관심들도 좀 넓혀서 주식으로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겠지만 이런 세계도 있다. 이 통화정책 완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그 기대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과정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부침이 들어오면 그때는 난 뭘 선택해야 되지? 그런 차원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에 이런 유튜브에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